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는 이 LK99라는 상온 초전도체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 진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발표된 네이처에서 발표된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온 초전도체가 맞는지 혹은 다른 대체 물질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자로 발표된 이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 LK99가 스프컨덕터가 아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과학 슬루스 하면 이제 탐정이죠, 형사, 과학 형사들이 이 미스테리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복제를 통해 가지고 왜 이런 그 슈퍼컨덕팅 같은 초전도 같은 성질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퍼즐을 이제 풀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퍼즐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 막스 플랑크 물리학 연구소에 이제 고체 물리학 팀이 이제 합성한 LK99의 순수한 결정체, 즉 단결정이라는 얘기죠.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이제 합성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라색을 띤 이런 이제 단결정이 있는데 실제로 그 한국 저자들이 발표한 프린트에서는 이런 단결정이 아니라 이제 벌크 형태의 그런 샘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단결정을 추출해 가지고 이 성질을 이제 측정을 했다는 게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연구원들은 이제 LK99의 숙계를 이제 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질이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이제 증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구리, 납, 인, 산소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흔한 원소들로 과연 초전도체, 그것도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상당히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다들 이제 초전도체 발견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 연구에 따르면은 재료의 불순물, 특히 이런 황화구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카파2S, 즉 황화구리가 이런 전기 저항의 급격한 감소와 그다음에 이런 그 자성체의 어떤 부상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특성과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초전도체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원저자들, 즉 LK99를 처음 이제 소개한 한국인 그 과학자들은 이런 마이스너 이펙트와 그 다음에 전기저항의 급격한 감소가 이런 바로 이제 상온 초전도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초전도성을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룹에서 사실 실험도 했고 또 이론적, 특히 이제 DFT 밀도 범함수라는 density function theory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증거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LK99의 단결정을 합성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임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런 LK99라는 물질의 이제 어떤 그 실제 화학 조성이죠. 그래서 납, 그 다음에 구리, 인, 그 다음에 이런 뭐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물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실험과 혹은 이런 DFT 계산을 통해서 보니까 그 슈퍼플로 such bands, 즉
밴드를 우리가 그 고체의 어떤 밴드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strong superfluidity, 초유체적인 성질을, 전자들이 초유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즉 어떤 슈퍼컨덕팅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페로매그네티즘,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강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LK99 이 원소는 마그넷이다. 단지 자석일 뿐이고 어떤 상온 상압에서 슈퍼컨덕터가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 그룹은 보시면 이제 프린스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래 이런 초전도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건 뭐 때문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순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저자들은 그 LK99의 저항이 한 104도, 105도 정도에서, 즉 실제 저항 측정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105도 근처에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거 완전히 0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0도 아니고 또 스무드하게 다시 또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역이 그 구리가 도핑된 어떤 인산납을로 또 그 LK99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리와 황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리와 황의 이런 그 합성 물질인 이런 그 황화구리 카파2 설퍼 이 CU2S가 바로 이 104도 근처에서 그 성질이 바뀌는 그 위상 그 페이즈 트랜지션을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와 거의 동일한 대역이기 때문에 이 이 영향으로부터 이런 그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신호를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초전도의 상전이와는 거의 뭐 동일하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초전도체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런 카파 CU2S의 어떤 그 페이스 트랜지션 때문에 생긴 관측 결과다라고 이제 명확히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성 샘플을 이제 CU2S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2개의 샘플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샘플은 첫 번째 이제 LK99를 합성하는 조건에서는 CU2S 함량이 5%고 두 번째 샘플에서는 CU2S의 함량이 70%였는데 첫 번째 샘플은 그 저항이 이제 냉각됨에 따라서 증가를 했고 다른 복제 샘플과 유사하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즉 CO2S의 함량이 이제 70%가 되는 그런 샘플에서는 비장이 112도 근처에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죠. 비장이 바로 뭐 저항하고 같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 상전을 보여줘서 이게 바로 한국 팀의 어떤 관찰과 일치한다. 그래서 CO2S의 함량이 작으면은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CO2S의 그 함량이 큰 샘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CO2S의 어떤 그 불순물에 의한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CU2S의 그 상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걸 그 영어로는 이제 캘코그나이트 혹은 캘코그나이트, 우리말로는 휘동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휘동석을 구성하는 그런 광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CU2S가 그 104도에서 즉 104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 캘코사이트에서 로 캘코사이트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이런 상전이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그 저항의 이런 그 드랍이 관찰됐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그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MIT 메탈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슈퍼컨덕팅 트랜지션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카파 설파이드 이런 그 구조가 사실 또 저온에서 이런 그 저항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그 슈퍼컨덕팅 라이크한 그 성질을 보인다는 것도 이미 그 논문에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즉 40K 부분에서 이런 그 저항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인다는 이런 그 이전 선행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K99의 단결정 합성 결과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총 6개의 이제 그런 단결정을 이제 합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플로팅 존 크리스탈 그로스라는 이런 부동 영역 결정 성장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카파2 설퍼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이런 그 단결정을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K99, 즉 이 구조가 PB 8.8, 구리 1.1, 그다음 P6O25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여기 자주색 결정이 생성되었고, 그다음에 이건 측정을 해보니까 초전도체가 아니라 바로 절연체다. 수백만 옴의 저항을 가진 절연체고, 그다음에 약간의 강자성과 반자성을 이제 나타내지만 공중 부양에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전도성의 존재를 이제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자석에서 한쪽 끝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강자성체, 일반적인 자석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너 효과가 아니라 그 연구진이 제시한 이 공중 부양 영상은 강자성체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이 그 회사의 특허를 한번 봤는데, 그 대표 청광을 보니까 여기 104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주 대표 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라믹 화물을 특징을 하는 초전도 세라믹 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초전도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건 지금 카파 설파이드 이런 불순물이기 때문에 이 특허 자체가 설령 카파 설파이드가 초전도 성질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물질을 합성하는 데 대한 특허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화학식도 다르고 조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 특허로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우선권을 주장하긴 힘들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런 그 상온 초전도체가 사실 발견 혹은 개발되기를 물론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저 자신도 박사학위 논문 테마도 이런 고온 초전도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이 현상을 지켜봤는데, 결론은 너무 성급한 한여름날의 꿈이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론 혹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제안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임팩트 있게, 또 그다음에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성급하게 프리프린트를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분야의 투자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존의 이런 그 허황된 꿈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